공천 과정에서 홍역을 앓은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구 곳곳을 돌며 지지세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대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사열 예비후보는 홍덕률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시기와 방식은 직접 만나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대구은행장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부 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행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들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닷새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찾는 건 여느 선거 때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탓인지 초초한 행보가 읽히는 이른바 텃밭 방문이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 동구 반야월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대구 동구청장 후보자를 지켜 세웠습니다. 당 결의대회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필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의 지역구를 방문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동구는 강대식 현 구청장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어서 한국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동구 주민들이 걱정을 한다고 그래서 동구 들렀다가 홍 대표는 동구에 이어 북구로 옮겼습니다. 북구는 더불어민주당 홍미락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면서 스스로가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절대로 내줄 수 없는 곳입니다. 지방선거는 당협위원장 한 사람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난 미리 와서 후보자들하고 시장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에 믿는 곳은 역시 대구라는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이 대구만큼만 되면 우리가 70% 이상 압승하지. 대구만큼만 되면.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면서 이번 홍 대표 행보는 흔들리고 있는 보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잦은 홍준표 대표의 발걸음에서도 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사열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구 교육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홍덕률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조만간 홍덕률 후보를 직접 만나서 결정하겠다면서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거부 사태와 관련된 모든 소송도 중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덕률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진영 논리와 관계없는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순수한 단일화 제안이라면 어떤 제안이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교육 정책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김사열 후보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보도도 있었는데요. 홍덕률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셨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예, 오늘 오전에 제가 홍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오늘, 어제 이렇게 만나보면 시민들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많은 분들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외면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홍 후보와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유사하고 네. 생각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일화로 가는 데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단일화라는 틀에서 아주 적절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홍 후보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후보께서는 지난 정부 때 그 경북대 총장 선거에서 1위를 하고도 임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중지를 선언하셨죠? 예,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중지 선언을 했는데요. 경북대학교 총장 임용 선거와 관련해서 제가 교육부 장관, 대통령을 대상으로 각각 재판을 벌여왔는데 사실 승소하고 이렇게 항소한 그 상태에 있는데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당신이 교육감도 하고 총장도 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사실 제가 재판을 제기했던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기에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재판을 벌였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총장에 나설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교육감 후보로 나오고 난 뒤에도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제가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감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도 짐을 덜고 그런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육감이 되신다면 어떤 교육 정책을 펴실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예, 교육감은 사실은 이 교육청의 수장인데 100여 년 전부터 이 교육에 대한 중앙의 정책들을 수행하고 이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어서 이제는 교육자치라는 선거가 되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틀을 만드는데 내용은 들여다보면 아직도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예산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자치를 이렇게 마련하는데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자치에 대한 피해자로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학교 자치, 교실 자치를 이루어서 학교 단위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집중하면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될 거라고 생각하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헌법에 보면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유아 의무 무상 교육을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동시에 중학까지의 그 무상 교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다른 후보와 차별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또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교육 분야는 아무래도 교육 전문가들이 이 후보가 되고 교육감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도 실제로 그렇고 정치인이나 사업가가 이렇게 등장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제가 교육계에 30여 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있다고 보고 또 나오는 후보마다 자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미래의 얘기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수행할지 안 할지는 의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지나온 과거의 삶을 들여다보고 판단을 아마 시민들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권력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이런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제가 공약한 것들은 반드시 수행하는 사람이고 또 교육에서는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이 교육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책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본질적인 교육의 문제이고 또 저에게 필승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금요일에 새 대구은행장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내부 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행장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달가량 대구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한 금융감독원은 후속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수성구청 펀드 투자 손실 보전을 비롯한 금융법규 위반에 대해 가볍지 않은 징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은행이 차기은행장 선임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어서 다시 내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재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사람들만 해당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다 불투명한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최종 내정자 결정권을 가진 대구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다 사회에서들한테 정보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깜깜이 속에 있는 거예요. 당초 은행장 후보를 대구은행 출신으로 한정하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명확한 검증 없이 차기 행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과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 당사자들을 그 행정 후보로 선출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조도 새 은행장은 과거 비리와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후보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추위는 의혹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선임 과정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된 최종 면접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SNS에 올라온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혈액은행, 정자은행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특이한 은행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대변은행입니다. 영화 광해의 한 장면입니다. 왕이 쾌변을 하니 신하들은 감축하고 경화드리옵니다. 의원은 맛까지 본다고 하는데요. 다소 거북할 수도 있지만 대변은 장 건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해외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에서 얻은 유익한 미생물을 장 질환을 치료하는 대변 세균총 이식술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치료 효과는 물론 재발률도 낮아 외국에서는 깐깐한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의 대변 기증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똥도 값어치를 하는구나, 신기하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물질이 우리에게 다시 약이 되네 등의 황당하지만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미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국내에도 아시아 최초로 대변은행이 생긴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는 한 동물원의 코끼리 영상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이상행동 코끼리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우리 문 앞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와 몸을 계속 흔들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구의 한 동물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모처럼 동물원을 찾은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안쓰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청주의 한 동물원에도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동물들이 많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정형 행동으로 우리 안에 갇힌 동물들이 단순 행동을 반복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물원 관계자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동물원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2022년 새 동물원으로 이전하면 동물 복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네, 출연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보던 비정규 직원들이 경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는 보통 콜센터라 부르는 고객센터 직원 44명이 있습니다. 기업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절차를 안내합니다.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하자 신보는 이들 고객센터 직원 44명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대신 운전기사와 비서는 대상에 넣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우리 직원이라고 같이 품어주고 안아줄 땐 언제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될 때부터 정규직 협의기구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그 협의기구에는 저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하면서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센터 직원은 고도의 전문 인력으로 여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같은 다른 공공기관 고객센터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고 각 업종과 각 직종에 대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다시 재정립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하고요. 신용보증기금은 일단 제외했지만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분들과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픈된 마인드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근로자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그 속도와 대상을 두고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말썽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이레오토모티브가 일방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이를 어기고 현재 300명 규모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7년 11월부터 임금을 체불해 현재 체불이 120억 원을 넘었다며 한국 GM 사태로 불거진 부품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경북의 한 식당에서 방범대원 2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5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천 군수 선거에 출마한 A 후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